어서 가. 여기는 너 같은 가난뱅이한테 어울리는 곳이 아니야. 꺼져. 모욕당하고 빵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슈퍼마켓에서 쫓겨났지만 그 가난한 소녀는 언젠가 이 도시 전체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남은 이제 겨우 10살이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남과 그의 할머니는 도시의 밝은 불빛이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임시 가옥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의 하루는 아직 어두컴컴한 일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발로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며 낡은 빵 수레를 밀고 나갑니다. 그가 지나가는 번화한 거리는 밝은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그의 삶을 비추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그저 조용한 그림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년일 뿐입니다. 빵 수레는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빵만 다 팔면 할머니께 드릴 약을 더 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삶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남은 얇은 비옷 속에 몸을 웅크리고 빵이 젖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빵이 팔리지 않는 날이면 할머니를 위해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굶주림과 갈증을 견뎌냅니다. 쫓겨나고 멸시당하는 일도 잦았지만 남의 눈빛은 주변의 수많은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남은 운명을 원망하지도 않고 학교에 다니는 또래 아이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언젠가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할머니께 배부른 식사를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 하지만 운명은 남을 더 가혹하게 시험하는 듯 했고 삶의 따뜻한 햇살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내일 있을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날 남은 낡은 빵 수레를 큰 슈퍼마켓 앞에 세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남은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그가 평소 빵을 팔던 길가의 시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할머니의 약을 사기에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운을 시험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 구운 빵 있어요. 하나의 량첸동. 도시의 소음 속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힘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멈춰서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는 모습을 보며 희망에 가득 찼던 눈빛에 점차 불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손님이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슈퍼마켓에서 나왔습니다. 남은 서둘러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빵 하나만 사주세요. 단돈 량첸동이에요. 하지만 여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슈퍼마켓 안쪽에서 건장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슈퍼마켓의 경비팀장인 훈 씨였습니다. 차가운 얼굴과 불쾌한 눈빛으로 남을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누가 너한테 슈퍼마켓 입구에 서 있으라고 했어? 훈 씨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남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빵을 팔고 있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저씨. 하지만 훈 씨는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가와 빵 수레를 세게 밀었고 수레는 기울어져 넘어졌습니다. 빵들이 바닥에 쏟아져 슈퍼마켓의 하얀 타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은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빵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고 먼지를 털어내려고 애썼습니다. 제발요, 아저씨. 할머니 약 살 돈이 필요해요. 여기 잠깐만 있을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려 땀에 젖은 얼굴에 얼룩이 졌습니다. 하지만 훈 씨는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 여기는 너 같은 가난뱅이한테 어울리는 곳이 아니야. 남은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고개를 숙이고 수레를 길가로 끌고 갔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남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아무도 멈춰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소녀는 그저 바쁜 하루의 작은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남은 더러워진 빵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의의 찬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의 비어버린 빵 수레를 끌고서 말입니다. 남은 무거운 마음으로 빵 수레를 끌고 슈퍼마켓에서 멀리 떨어진 모도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방금 주워 담은 빵은 이미 더러워져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할머니가 약을 드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떠나려 할 때 중년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작은 소년이 모욕당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빵이 얼마나 남았니? 남은 거 다 아주머니한테. 남은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들었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빵은 다 더러워져서 팔 수 없어. 호아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주머니는 빵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는 거야. 그녀는 남은 빵을 모두 샀을 뿐만 아니라 빵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호아,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받아. 이건 네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야. 언젠가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남은 울먹이며 돈을 받았고 고개를 숙여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불공평으로 가득했던 긴 하루 중 처음으로 남은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호아 아주머니의 모습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 후 남은 텅 빈 빵 수레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아 아주머니의 말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호아 아주머니를 만난 후 며칠 동안 남은 마치 어두운 밤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빵 수레를 밀고 다닐 때마다 믿음과 꿈이 있어야 해라는 호아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은 노력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에게 희망을 오래 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빵을 다 팔고 집에 돌아온 남은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힘겹게 숨을 쉬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남은 할머니가 가슴에 고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건소에 모시고 갈게요. 남은 당황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찰받을 돈이 어디 있나? 남은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호아 아주머니가 주신 돈은 며칠 전 약을 사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남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구쳤지만 재빨리 억눌렀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은 2배로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빵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가게 청소, 설거지, 심지어 작은 식당에서 판매 보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쫓겨났던 슈퍼마켓 앞을 빵 수레를 밀고 지나갈 때면 남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눈은 높이 걸린 밝은 간판을 향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다시 올 때는 빈손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노력은 시간을 이길 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고 이번에는 전보다 더 위독했습니다. 남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할머니 곁을 지키며 할머니의 말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등잔불이 남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는 걱정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두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운명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남은 다시 일어나 생계를 위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지 않고 질병, 가난, 멸시하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더 먼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남은 빵 수레를 밀고 붐비는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한 탓에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더 많이 박였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 그날처럼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남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모습이 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남은 오래된 빵집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빵집 주인은 50대 초반의 람씨였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빵 진열대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서 빵을 팔고 있는데요. 혹시 빵 좀 사주시겠어요? 람씨는 고개를 돌려 남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이 빵은 어디서 만들어? 남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작은 빵집에서 사온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파는 거예요. 남의 정직함과 성실한 모습을 알아본 람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배우고 싶니? 남은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정말요, 아저씨. 하지만 저는 남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빵 수레를 버리고 빵 만드는 법을 배우면 당장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람 씨는 남의 망설임을 이해한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짜로 배우라는 게 아니야. 가게 일을 도우면서 배우는 거야. 할머니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수를 줄게. 남에게는 이전에 없던 기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순 노동만 해왔던 그에게 이것은 진정한 기술을 배울 기회였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남은 람씨의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판매를 돕고 가게를 청소하고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줄어들면 람씨는 그에게 반죽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재료 고르는 법 등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민첩하고 똑똑했습니다. 때때로 람씨는 그에게 빵 만드는 일 외에도 비용 계산하는 법, 빵집은 단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야. 람씨가 그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은 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빵집을 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실한 눈빛에서 이제 남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고 남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빵 장수 소년이 아닌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남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시에서 가장 큰 소매 유통 시스템을 상징하는 남마트 체인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남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람씨의 지도 아래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운 후 남은 빵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람씨의 빵집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은 사업 전략을 바꾸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내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은 빵 만드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람씨의 정신적 지원과 함께 자신이 모은 작은 자본으로 깨끗한 식품을 판매하는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신뢰와 정성스러운 서비스 덕분에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더 많은 지점을 열었고 남마트라는 이름은 도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남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이 사회의 밑바닥에 있었고 성실함, 믿음,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마트는 다른 슈퍼마켓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멸시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을 돕는 자선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남은 성공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남은 작은 나무 상자를 열고 오래된 기념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옛날 빵수레에 붙어있던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갓 구운 빵, 하나의 란첸동이라는 글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빵을 팔기 위해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날들, 슈퍼마켓에서 쫓겨났던 일들, 그리고 호화 아주머니의 격려하는 눈빛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웃으면서도 그에게 항상 노력하라고 격려했던 할머니의 모습은 남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남은 일어서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큰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래 도시는 예전처럼 여전히 붐볐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더 이상 멸시당하는 소년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바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남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10년 전 할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빵을 팔려다가 쫓겨났던 가난한 소년의 아픈 기억이 서린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슬픈 기억이 밀려왔지만 이제 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마트 체인으로 수년간 성공을 거둔 후 남은 이 오래된 슈퍼마켓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장소를 변화와 자비의 상징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오늘 남마트 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의 슈퍼마켓이 성대한 개업식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문구는 이 지역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존중과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남은 모든 벽과 통로가 완전히 바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조명이나 거리감 있는 분위기는 없었고 슈퍼마켓은 이제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열대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했고 구매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차별이나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예전에 빵수레를 밀다가 넘어졌던 입구 근처의 작은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장소였습니다. 얼마 후 한 직원이 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장님. 남은 고개를 끄덕이고 슈퍼마켓 중앙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켜졌고 지역 주민 수백 명이 개업식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남은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을 무관심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멸시당할 때 조용히 등을 돌렸던 몇몇 낯익은 얼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그들을 탓하는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남마트 센터는 단순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다. 10년 전 저는 빈손과 빵장수 소년의 눈빛으로 이곳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고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 인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남의 말은 공간에 울려 퍼졌고
듣는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중 속에 몇몇 가난한 노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이 빛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남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슈퍼마켓을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한 시선도 차가움도 없었습니다. 남은 마침내 슬픈 기억을 교훈으로 바꾸고 이곳에 더 높은 가치를 심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업식 다음 날, 남은 슈퍼마켓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남마트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들어서자 누군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직원이 들어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사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십니다. 남은 호기심에 로비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마른 체격에 어깨가 약간 굽고 주름진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는 바로 그 사람이 예전에 자신을 슈퍼마켓에서 쫓아냈던 경비원 훈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훈 씨는 이제 예전처럼 위험 있거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불안함, 그리고 약간의 수줍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훈 씨는 남을 보자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슈퍼마켓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가벼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남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훈 씨가 자신의 빵 수레를 밀어 넘어뜨리고 빵이 바닥에 뒹굴고 그가 했던 모진 말들, 옛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늙고 약해져 아무런 권력도 없는 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죠. 방 안에서 남은 훈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훈 씨는 이전 슈퍼마켓에서 해고된 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불화했고 건강은 나빠졌으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훈 씨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인사 담당 직원을 불러 훈 씨에게 적합한 경비 업무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훈 씨가 직원 숙소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훈 씨는 일어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남을 돌아보며 망설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용서가 슬픈 과거를 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은 남마트센터의 중앙 로비에 있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백 명의 시민, 직원, 그리고 슈퍼마켓의 옛 손님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밝게 빛났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차분하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슈퍼마켓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가난한 빵 장수 소년으로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의 약을 살 돈을 벌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멸시와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인내와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대했던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반성하는 듯 했습니다. 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개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절망에 빠졌을 때 저를 도와준 호화 아주머니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슈퍼마켓을 거절당하고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고 느꼈던 모든 사람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환영받을 것입니다. 남의 마지막 말은 마치 다음과 같은 메시지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자신을 믿으세요. 모든 길에는 빛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때때로 당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긴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은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와 손님들 사이에는 거리감도 장벽도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남이남 마트 센터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과거는 단지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퍼뜨리는데 동참해 주세요.